국내 최대의 젖새우 어획 지역인 전남 신안군. 육지 하나 없이 전부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은 1004개의 섬이 몰려 있어서 천사의 섬이라 불린다. 신안 앞바다에서 배 한 척이 바다로 떠날 준비로 분주하다. 생필품에 드럼통, 소금 포대까지 장기간의 출항인 듯 준비물이 꽤 많다. 새우젓 잡으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새우젓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많이씩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많이 싣고 나가야지. 느닷없이 그냥 많이 들 때도 있고 적게 들 때도 이렇게 항상 대기살대로 많이 실어놔요. 기상 상황에 민감한 젖새우잡이는 얼마나 잡힐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다. 젖새우는 얕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 목적지는 멀지 않다. 또 얼마나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어장까지 한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 신안 요 앞바다가 이 뻘로 형성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많이 난다고 해요. 갯벌에 주로 서식하는 젖새우는 서해안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추젓잡이가 한창인 신안 앞바다에는 300여 척의 어선이 젖새우를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지난 8월에 미리 젖새우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았다. 끊어질 듯 당겨진 밧줄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선원들을 감싼다. 틀을 올리고 틀을. 젖새우는 물의 흐름을 이용한 닷자망 방식으로 조업한다. 물이 막 가면은 그 물발을 받을 수 있게 딱 그물이 서 있는 거예요. 끌어 올리면은 이제 그것이 자빠져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그물 추리에 몰려 있는 것을 털어나오죠. 미리 그물을 세워 닷으로 고정해 두었다가 밀물이나 썰물에 물이 들고 날 때 새우가 밀려들면 바닥에 그물을 들어 젖새우를 잡는 방식이다. 수심 30m 깊숙이 가라앉은 그물은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버겁다. 이게 젖이에요? 틀에 달린 여러 개의 그물을 하나하나 끌어올리면 그물에 걸린 젖새우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물 한 폭의 길이는 약 10m. 이제부터는 쉴 새 없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의 반복이다. 발딱이는 가을 바다의 보물 젖새우다. 지금 잡히는 젖새우로 담근 젓갈은 가을 추자를 붙여서 추젓이라 불린다. 추재에서 좀 잘해요. 봐봐요. 오전 육젓보다 훨씬 잘지. 6월에 잡히는 육젓은 크기가 크고 살이 많다. 추젓은 그보다 작지만 김장이나 음식 양념으로 쓰기에 좋다. 밀물 때 이제 드는 새우 있고 썰물 때 드는 새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빠지면 이제 다 빠져나가야 되죠. 그럼 그때 맞춰서 해야 되는구나. 네,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해야 돼요. 젖새우잡이는 하루에 4번 밀물과 썰물에 맞춰서 작업을 시작한다. 자칫 물때를 놓치면 모두 허사가 되고 만다. 끌어올릴 그물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많이 잡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밧줄을 당기는 선원과 선장을 제외하고 그물을 끌어올릴 선원은 단 4명뿐. 자기 몫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힘들어진다. 빠르게 그물을 올리고 젖새우를 담는 일이 반복된다. 그런데 고생에 비해서 대가가 너무 적다. 많은 거예요? 없어요? 안 잡힌 거예요? 나 떨어져. 왜 이렇게 안 나요 요즘에? 그러니까 가봐야 알지. 당겨도 끝없이 올라오는 그물은 선원들에게 지칠 틈조차 주지 않는다. 그저 모든 걸 바다에 맡겨두고 제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다. 닷자망은 한 틀에 여러 개의 그물을 붙여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힘이 든다. 그물이 몇 개나 달려있는 거예요? 14폭이요. 14개? 대개 한 틀에 엮은 그물은 14개에서 15개. 그렇게 엮은 그물을 4군데에 쳐놓고 돌아다니며 작업을 하는 것이다. 망망대해에서 작디 작은 새우를 잡는 일은 혹독한 자기와의 싸움이다. 쉬지 않고 그물을 당기는데도 그물 작업만 2시간이 넘게 걸린다. 하지만 커다란 그물에 든 새우는 초라하리만치 적다. 바다의 일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땐 원망의 마음이 든다. 이번에 나의 빈 그물이다. 이렇게 갑자기 나다가도 안 나고 안 나다가도 나고 막 해보니까 이게 좀 복잡해요. 많이 잡아야 하면 선은 그냥 정보할 텐데. 빈 그물의 무게가 어깨를 더 무겁게 하지만 일선을 멈출 수는 없다. 그물마다 든 새우를 털고 또 털어도 한 상자를 채우기가 힘들다. 그런데 그나마도 새우 반 잡어 반이다. 이럴 땐 말할 수 없이 허탈하다. 마음에 안 들죠. 깨져만 나와. 이번엔 다른 그물이 있는 곳으로 간다. 바다는 시시각각 변하기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어본다. 렛츠고! 거대한 그물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 그물 바닥이 보일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는 선원들. 이번에는 제법 그물 끝에 새우가 들었다. 다시 힘차게 그물을 끌어올린다. 이 작업을 한 번에 4군데를 다니며 반복한다. 하루에 몇 번이나 그물을 끌어올리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이번 그물은 상당히 무겁다. 묵직한 손맛에 기대를 품었는데 간판이야, 해파리. 해파리 때문에 조업을 포기할 만큼 이 녀석들은 젖새우잡이 배들의 골칫거리다. 줄 따라서 들기가 그렇더라고요. 가면 못 잡으면 돼. 한번 작업하시면 몇 시간 동안이나 하세요? 보통 한 틀가 2시간, 3시간, 이거 하나 가지고. 2-3시간. 젖새우는 금어기인 8월 한 달을 빼고는 1년 내내 잡을 수 있다. 물때에 맞춰서 매일 작업하기 때문에 이들은 거의 바다에 살다시피 한다.
그래도 많이만 잡히면 목돈을 벌 수 있기에 힘들어도 또 배를 타는 것이다. 아까와는 다르게 그물마다 젖새우가 두둑하게 딸려 올라온다. 이럴 땐 힘들어도 일할 맛이 난다. 그물 하나에 상자가 가득 채워진다. 다행히 가을바다의 인심은 아직 넉넉하다. 좀 나으시겠네. 슬슬 그물 작업도 막바지를 향해 간다. 체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위험한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평온한 듯 보이지만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바다처럼 배 위의 작업은 늘 긴장의 연속이다. 마지막 그물의 새우까지 털어내면 끝날 것 같지 않던 그물 작업이 비로소 끝이 난다. 계속 잡아당기니까 팔이 아플 것 같아요. 파스 걸라지. 에? 파스 뿌려야지. 네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죠. 그물과 씨름한 그의 손은 바다보다 더욱 거칠어져 있다. 물집이 잡히다 못해 누렇게 변해버린 손바닥.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겨울 되면 힘이 갈라져. 예. 가시를 갈라야 터지고 갈라질지라도 누구의 손보다 아름답다. 그물 작업이 끝났는데 쉬지 않고 뭔가를 준비하는 선원들. 물 받아갖고 이거 쳐야 돼요. 몇 치세요? 찌개기 걸려면 다른 고기잡이는 그물을 걷으면 일이 끝나지만 젖새우잡이는 이제부터 더 힘든 작업이 시작된다. 잡어를 골라내기 위해서 선별 작업을 하는 것이다. 몇 번 채에 치니까 상자 위로 조기 새끼며 이물질들이 둥둥 떠오른다. 계속 흔들어주면 상자의 틈 사이로 작은 젖새우들이 빠져나가 통 속에 가라앉는 것이다. 그러면 물속에 이렇게 젖새우만 남는다. 간혹 반가운 꽃게도 걸려든다. 셉이 높고 딱 찌꺼지만 있어. 찌꺼지. 양이 많이 줄어들겠어요. 그지 그거 없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도 안 되지. 반도 안 돼요. 아유. 선별 작업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계속 물에 상자를 흔들면서 이물질을 걸러내고 또 걸러낸다. 여러 번 걸러낼수록 순수하게 젖새우만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1차 선별을 마치면 물을 쏟아버리고 남은 젖새우로 또다시 선별 작업을 한다. 혹시 모를 작은 티끌이라도 걸러내기 위해서다. 여기서 찌꺼기 나오잖아. 셉이나 그래. 셉이나. 작으니까. 그만큼 손이 많이 가네요. 이게 아주 많이 하는 거지. 여러 번 해요. 모든 고기잡이가 다 힘들겠지만
새우잡이는 후처리 작업이 더욱 고역이다. 두 시간 넘게 그물을 걷고 다시 2시간 가까이 선별 작업을 하는 것이다. 계속 상자를 흔들고 무거운 고무통을 이리저리 옮기느라 두 팔은 점점 감각을 잃어간다. 서너 번을 걸렸는데도 아직 잡어가 눈에 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똑같은 자세로 몇 시간째 젖새우와 씨름하는 선원들. 우리가 깨끗한 새우젓을 먹을 수 있는 건 수없이 반복되는 이들의 고된 노동 덕분인 것이다. 드디어 온전히 젖새우만 남았다. 잡어와 섞여 있을 때와는 다르게 빛이 날 만큼 투명하고 깨끗하다. 선별 작업이 끝나고도 아직 선원들에겐 할 일이 있다. 소금을 갖다가 저 새우 이거를 네. 버무리는 거예요, 버무려. 버무려가지고 드럼통에다 넣는 거예요. 염장은 육지에 가져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선별 작업이 끝나자마자 배 위에서 바로 하는 것이다. 물 밖에 나온 새우는 선별 과정에서 대부분 죽는다. 상해버리잖아요. 상한다고. 새우가 그죠? 왜 금방 상해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을 소금을 줘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새우 젓갈이 되는 거죠? 그죠? 새우 젖이 되는 거예요. 젖새우는 워낙 작고 약해서 금방 상하기 때문에 배 위에서 바로 염장을 해야 한다. 염장에 쓰는 소금은 이곳 신안 바다의 햇볕을 받고 생산된 신안 천일염이다. 수백 킬로그램은 좋게 될 듯한 젖새우에 소금의 양도 2포대. 골고루 소금이 배도록 수없이 섞고 또 섞어야 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네, 새우가 70%, 소금은 30%. 그래야 숙성도 잘 되고, 너무 쇠물은 너무 짜고, 이제 비율대로 맞춰서 해야지, 비율대로 안 맞추고. 요즘에는 저염 새우젓을 선호하는 추세라 소금의 양이 과하지 않도록 염도를 30% 이내로 조절한다.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작업. 그물을 걷고 선별하고 염장까지 하면 4-5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염장이 끝나면 갑판 밑에 있는 드럼통에 새우젓을 담을 준비를 한다. 흰 눈처럼 수북한 새우젓을 쓸어 담을 때면 몸은 더없이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은 흐뭇해진다. 한 번의 작업이 끝난 후에 겨우 드럼통 하나가 가득 찼다. 다른 때에 비하면 아쉬운 양이다. 기나긴 작업이 마침표를 찍었다.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오래 걸리네요. 갑판 위에 시원하게 물을 뿌려서 깨끗이 씻어내면 선원들에게도 여유가 찾아온다. 이제야 바닷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짠내 나는 작업복을 벗고 몸의 소금기를 씻어낸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 새비가 갈 사람도 그냥 새비가 올라와서 잡아주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옛날에는 이 젓가락 있지 않습니까? 네.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골랐어. 아, 나중에 고를 때, 선별할 때? 그 젓가락으로. 이제 오늘 일은 끝난 거예요? 이제 또 좀 있으면 또 시간 되면 또 가지고 가야지. 또? 그